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깬다는 건 정말 괴롭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청은망은이고 하루 종일 피곤하죠.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끊고 소금을 철저히 피하면서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같은 연구자들은 오히려 잠들기 전에 소량의 이것을 물에 섞어 마십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밤새 깨느냐, 숙면하느냐를 완전히 가르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야간뇨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속을 조용히 타고 도는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이 염증이 신장과 방광을 자극하고 수면 중에도 계속해서 소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좋은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은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야간뇨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물을 아예 안 드시나요? 아니면 약에만 의존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30년간 노화로 인한 배뇨 문제를 연구해온 정혜진 박사입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로 71세 김영호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첫인상부터 피곤해 보이셨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에 3번은 꼭 깬다고 하시더군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4시간도 안 되는 거죠. 김영호님은 이미 약도 먹어보셨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낮에 어지럽고 입이 마르는 부작용만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저녁에 물도 완전히 끊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을 끊으니까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더래요. 몸은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있고 다리에는 쥐가 나기 일쑤였답니다.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는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소금과 레몬의 비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김영호님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좋은 소금을 아주 약간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소금이라니 오히려 몸이 더 붓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김영호 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첫날은 2번, 둘째 날은 1번, 셋째 날은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셨답니다. 그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에 쥐가 안 나고 얼굴색도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낮에 활력이 돌아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과 수분 섭취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밤소변을 부르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이후로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드십니다. 야간뇨를 줄이려면은 당연히 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을 지나치게 참는 습관은 오히려 몸을 더 마르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 밤에도 계속 소변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노년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등 밤에 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한 사람들의 야간뇨 발생률이 오히려 1.7배에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낮 동안 우리 몸은 땀도 흘리고 호흡을 통해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저녁 이후로 물을 전혀 안 마시면 밤사이 우리 몸은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몸이 위기 신호를 보내면서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71세 김영호 님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물을 완전히 끊었더니 오히려 밤소변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200ml 정도 드시라고요. 이 정도면은 위에 부담도 안 되고 밤사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 데 딱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밤에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예 안 드시거나 아니면 목이 너무 말라서 한밤중에 벌컥벌컥 마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단입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철저히 줄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줄이는 것도 문제예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혈액이 끈적해지고 오히려 염증 반응이 올라갑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적정량의 염분을 섭취한 그룹의 야간뇨 횟수가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너무 싱겁게 먹으면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그게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69세 김 여사님이 딱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김치도 물에 씻어서 드시고 국도 거의 간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화장실도 자주 가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중 한 끼 정도는 천일염으로 한 꼬집 정도 간을 맞춰보시라고요. 물론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라면은 적정량의 좋은 소금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혹시 너무 싱겁게 드시느라 오히려 피곤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호르몬과 항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밤에 푹 잘 수 있고 화장실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국내 수면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취침 시간이 일정할수록 배뇨 신호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75세 박성호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어떤 날은 밤 9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주무셨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손주들 전화 받다가 그러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달라졌던 거죠. 당연히 밤마다 화장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깊은 잠을 확보하시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이나 TV 시청, 스마트폰을 피하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박성호 님이 이 습관을 바꾸신 후로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여러분 몇 시쯤 잠드시는지요? 매일 비슷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들쭉날쭉한가요?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 기능을 자극해서 소변 생성량을 늘리는 거예요.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당연히 깨게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 그룹이 야간뇨를 30%나 줄였다고 합니다. 68세 손명자님은 손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낮에도 긴장하고 밤에도 혹시나 손주가 깰까봐 잠을 설쳤습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자주 가셨죠. 그래서 제가 명상과 따뜻한 족욕을 병행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취침 전 5분간만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손명자님이 이걸 실천하신 후로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는 억누르기보다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마음이 편한 날이 많으신가요? 혹시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수면 중에 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내 노인건강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그룹의 수면 중 깸 현상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김영혼 님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셨는데 그때마다 야간뇨가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땀으로 나트륨과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제 취침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좋은 소금 한 꼬집을 녹여 드시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반드시 청과 비슷한 온도여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혹시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붓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금과 레몬을 활용하면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바로잡는 하루 3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수분을 채우는 겁니다. 낮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수분이 손실됩니다. 숨을 쉴 때도 땀을 흘릴 때도 소변을 볼 때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밤에 미리 보충해 주어야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 냉수,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냉수는 위를 자극하고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00ml가 딱 적당합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미적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지근하다 싶으면 됩니다. 제가 만난 73세 이순덕님은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되면 입이 바싹바싹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더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1시간 뒤에 화장실 가고 또 깨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9시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컵 드시라고요. 그렇게 한 뒤로는 한밤중에 목마른 느낌도 없고 화장실도 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금 한 꼬집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금이란 천일염이나 자연염을 말합니다. 이런 소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반면에 정제염은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들어있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소금을 고르실 때 꼭 천일염이나 죽염, 히말라야 소금처럼 자연 그대로의 소금을 선택하세요. 하루 총 염분량은 5g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나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에 물에 손톱만큼의 소금을 녹여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짜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우리 몸이 염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제가 만난 66세 최동욱님은 평생 싱겁게 드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다리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죠. 심할 땐 종아리 근육이 뭉쳐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소금물을 권했더니 처음엔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평생 싱겁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소금을 먹으라니 이상하다고 하셨죠.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다리쥐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평소에 어떤 소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정제염을 쓰고 계셨다면 이 기회에 천일염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레몬 한 조각의 비밀입니다. 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나트륨의 단점을 상쇄시켜 줍니다. 나트륨만 많으면 하얀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칼륨이 함께 들어가면은 그걸 조절해 주는 거죠. 게다가 레몬의 비타민 C는 우리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만성 염증이 야간요의 주요 원인이니까 레몬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레몬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묵직한 걸 선택하세요. 그게 과즙이 많은 레몬입니다. 집에 가져오시면은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신선한 레몬이 없으면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레몬즙 중에는 설탕이 들어간 것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양을 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이 신맛이 강해서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레몬즙 한 방울이나 얇게 썬 한 조각을 물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70세 장미자님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셔서 레몬을 반 조각만 넣으셨어요. 그래도 효과는 충분했다고 하십니다. 혹시 집에 레몬 있으신가요? 오늘 밤 바로 활용해 보세요. 마트에서 레몬 하나 사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식 호흡과 족욕을 병행하는 겁니다.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항긴뇨,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족욕통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야나 큰 양동이에 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을 채우세요. 물 온도는 40도 이하로 맞추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딱 좋습니다. 10분간 족욕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며칠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77세 정현숙님은 이 방법을 시작한 뒤로 밤에 한 번도 안 깨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무 깊이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래요. 이걸 하루의 마무리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계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수면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더우거나 추우면 자꾸 깨게 됩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온도를 조절하시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보다는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전기장판은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완전히 꺼야 합니다. 우리 몸은 어두워야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거든요. 작은 스탠드 불빛이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음이나 빛 노출은 수면 중 깨물 유발합니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온다면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저렴한 암막 커튼도 많이 나오니까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옆집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폼 타입 귀마개가 가장 편합니다. 처음엔 귀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이상할 수 있는데 며칠 쓰시면 익숙해집니다. 취침 전에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뒤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겁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누웠을 때 허리와 매트리스 사이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적당합니다. 베개 높이도 체크하세요.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코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충분히 어둡고 조용한가요? 혹시 TV를 켜놓고 주무시거나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건 아닌가요? 74세 한정수님은 평생 TV를 켜놓고 주무셨대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TV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TV를 끄고 주무신 첫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틀째부터는 훨씬 깊이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섯 번째로 덧붙이고 싶은 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을 설치게 되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나물이나 생선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과일을 드신다면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세요. 이런 과일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대신 바나나나 사과처럼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낮 동안 적당히 몸을 움직이면 밤에 훨씬 깊이 잡니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 근처를 30분 정도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은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침실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 소변의 진짜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만성염증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이 있었죠. 물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 소금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관리법은 따로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좋은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 세 가지 조합이 수분을 잡아주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밤새 깊은 잠을 돕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셨죠. 소금을 지나치게 피할수록 몸은 더 마르고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은 더 커집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이 과부해 걸립니다. 그러면은 밤에 더 자주 깨게 되고 낮에는 피곤하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다리 쥐도 안 나고 얼굴도 덜 붓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김영호님처럼 3일 만에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소금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넣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과 수면의 상관관계를 다뤄보겠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그게 밤 수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 예정입니다. 혈당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